오늘은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무스TV 서정구 대표 방송 무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가을입니다. 가을이에요. 자, 현재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들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죠. 더불어서 주식시장도 침체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 더 하락세를 조금 더 유지하지 않을까, 명절 전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냥 차분하게 가지고 선선한 날씨 속에 책 한 권 읽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답답함을 느끼죠. 자, 그러나 결국은 주식시장은 되돌아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기다려줘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명절이 다가오면요, 명절 전에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질 않아요.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나면 또 다소 또 반등을 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았는데, 이제는 트렌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세상에 늘 똑같은 트렌드로 유지가 될 수는 없죠. 트렌드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듯이 트렌드도 바뀝니다. 요즘 제가 근래에는요, 날씨가 이리 선선해지니까 조금씩 주식시장도 이제 좀 좋지 않은, 그죠? 원래 일반적으로 봄에서 여름까지가 이리 주식시장이 많이 가는데 말이죠. 가을 겨울이 되면 조금 침체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침체기를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오늘 코스피가 0.61%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거의 좀 답답한 그런 장을 보이죠. 코스닥은 좀 많이 내렸습니다. 1.15%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이걸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가을에는요, 테마주가 순환합니다. 순환 테마주의 시대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테마가 불었다가 내일은 또 다른 테마가 불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테마가 불고, 그러니까 테마가 짧게 운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느냐, 중장기 테마, 우리가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침체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특정한 종목들은 상승을 하기도 하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침체기를 많이 겪고 있는데 말이죠. 물론 또 회복을 하겠죠.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우지수를 보면 끊임없이 우상향을 하지만 나중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도 거기에 그 정도는 연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만큼은 주가가 상승하는 게 원인과 결과, 그죠?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을 하겠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우지수만큼은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죠. 자, 그러나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우리 코스피도 한번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크게 한번 보시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코스피도 결국은 우상향을 하는, 그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는데 문제는 중간중간 조정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중간중간. 자, 이렇게 상승을 하지만 중간중간 조정을,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눌렸죠? 왜 이러죠? 바보같이. 요걸 눌러야 되는데. 그죠? 우상향은 합니다만, 바닥권도 요렇게 들어 올리면서, 그죠? 요렇게, 이 선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듯이 상승을 합니다. 우상향을 하는데 문제는 중간중간 조정 기간에 여러분들이 버텨내지를 못하고 손절을 한다든지 또는 시장에서 이탈을 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은 계좌가 자꾸 빵꾸가 나는 것이죠. 주식 투자는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급등주, 이런 것들, 저도 개인적으로 급등주를 좋아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의 가치를 믿고 내재적인 가치, 그리고 시장 가치를 다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가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올바른
올바른 어떤 실적과 그죠? 기대하는 실적과 기대하는 주가 상승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간의 투자를 기간이 어느 정도 투자한다.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언제 가느냐.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업이 실적이 반영이 되면 결국은 지 자리를 잡아가겠죠. 근데 언제 가느냐?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십니까? 그거 알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궁금증을 자아내니까 빨리 좀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질문을 하겠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건 잘못이 아니고 조금 답답하더라도 주가가 지자리 찾아갈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특히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10개 종목 중에서 7개 종목이 마이너스 실적이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분기 때. 자, 그런데 그 코스닥 종목, 뭐 코스피 종목 할 거 없이 그 기업이 실적도 좋고 그리고 이익도 잘 내는데도 주가가 안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시장 전체가 지금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선택한 기업이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더 이상 상승 요령이 없다든지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주식시장에 어떤 훈풍이 불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 보유하고 있던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결국은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때 시와 때를 아무리 우리가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황이 좋지 않으면 그럼 그 주식시장은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중요하다. 그 방향성을 잘 읽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무려 2년 전이었습니다. 이제는 2년이 넘었네요.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 더 이상 중국 시장은 오늘도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다 지어진 건물이 분양이 안 되니까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 지어지는 뭐 뼈대까지 다 만들어졌고 외장 공사가 다 만들어진 그런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무너뜨려 버리더라고요.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미분양 물건에서 사라지겠죠? 그죠? 그런 지표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다 지어진 멀쩡한 아파트를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만, 예, 보여주기식이죠. 정치는 항상 보여주기식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죠?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정말 답답합니다. 그죠? 아주 뭐 파렴치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에서 자기 사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정말 나라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정치인들도 당연히 있겠죠. 자, 어쨌든 뭐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내가 정말 좋은 기업을 매수를 했다면 계속적으로요 조금씩 매집해 나가다가 결국은 시황이 좋아지면 그런 주식이 주가가 맨 처음 상승을 하겠죠. 예, 여러분들 인내 속에 피는 열매가 달콤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셔서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잠시 마이너스가 나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뭐 5%에서 갑자기 30% 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지워버리고 손절을 해라. 그럼 지금 손절하면 어떤 기업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자, 기다려줘야 되죠. 시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려주고 경제적인 어떤 수준들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침체장에서 말이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요. 계속 멈추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근래에 이 건강상의 이유가 조금 있어가지고요. 방송도 좀 빵꾸를 내고 피곤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건강 상태가 좋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좀 안 좋았다가 해보겠다가 안 좋았다 해보겠다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안 하면 죽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밤에 야간 등산을 합니다. 혼자서. 그래서 이 혼자 이 야간 등산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것은 어떨 때는 좀 외로운 것도 즐기고요. 고독한 것도 즐기고 저는 항상 이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을 겨울에는 좀 많이 센치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야간 산행을 혼자서 하는데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저 자신도 되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 고독 자체도 한번 즐겨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흠뻑, 요즘 밤이 좀 시원하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지는 않는데 땀을 좀 내어보려고 산에서 뛰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운동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이제 건강을 다시 찾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꼭 나를 잡아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이 생활화가 되었으면은, 예, 좋겠습니다. 건강할 때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시원하고 그러니까 시간 날 때는 그냥 집 안에만 콕 박혀 있지 마시고 야외에도 좀 나가시고 좋은 공기도 조금 취하시고 그런 생활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운동도 좀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딥페이크, 정부가 딥페이크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딥페이크가 뭐냐면 아주 안 좋은 일이죠. 이 딥페이크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얼굴을, 그죠? 음란물에 합성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상을 편집해가지고요. 동영상을 유포시키는 아주 나쁜, 그 악질적인, 정말 사회에서는, 사라져야 할 존재들이 많죠. 그래서 그게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일반 여성의 얼굴에다가 음란물을 합성해서 편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그 일반 여성이 어떤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나쁜 기술이 바로 딥페이크인데요. 이 딥페이크에 대한 대책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국가에서. 이거는 상당히 잘한 일이죠. 그죠? 이런 거를, 통제하고 감시하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 법 처리를 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박수를 보낼 일이죠. 그래서 정책을, 이 대책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딥페이크를 막기 위한, 대책이죠. 막기 위한, 그런 테마주들이 근래에 조금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중장기적인 테마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는 빨리 치고 빠지는, 내가 들고 있던 종목이 갑자기 딥페이크 관련 종목에 들어가서 단기간 급등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침체기 시즌에는 그걸 계속 내일도 오를 거다, 모레도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들고 가면 안 돼요. 그게 좀 답답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는 9월부터는 대략 한 11월까지죠. 테마주가 순환합니다. 순환하는데 이게 중장기가 아니고 단기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상승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언제 테마를 타서 급상승을 할 줄 몰라요. 근데 그건 하루살이라고 보시고 그냥 투자를 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라가는 테마주는 하루살이다.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급등을 해서 수익 구간에 확 들어와서 수익이 낮다. 그러면 스탑 기능을 이용을 해서 스탑을 걸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순환을 시켜줘야 된다. 여러분들 자금도.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금리 인하가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근데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예상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맘때 말씀드렸어요. 올해 연말 안에 금리 인하는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9월달에 확률이 조금 높긴 한데요. 어쨌든 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동영상이나 유튜브를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순풍이 불 건 아닐 것이다. 여러분들, 금리가 인하되면요, 사람들이 심리가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요건 때문이라도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답답해요. 예? 주식은 확률 게임이고 심리 게임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은 금리 인하가 되어도 주가가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등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제보다 훨씬 더 또 유능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주식은 바닥권을 형성하고 일단 상승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꾸준하게 우리가 가져갈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짧게 치고 나와야 된다는 거, 지금은.
자, 정부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딥페이크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물에 대해서요, 음란물을 일반 여성을 합성화시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제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들이 이렇게 오늘이 아니고요, 근래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관련 종목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건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신시웨이라는 회사입니다. 신시웨이. 자, 이 신시웨이라는 회사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련 기업이죠. 그래서 근래에 요렇게 그죠? 예,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보세요. 이날 하루 급등을 하다가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 꼽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테마는 바로 급등을 하게 되면 스탑을 걸든지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핵심은 이 딥페이크 관련주에 대한 어떤 게 있는지도 이야기를 하지만 단기 테마가 볼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거의 전날 종가 대비 27%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요 마이너스 3%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주가가 상한가를 가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아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한가 간 종목은 그날에 종가까지 상한가 간 종목은 스탑은 걸더라도요 매도는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상한가가 갔다 그러면 한 26, 7%의 스탑을 걸어 놓고 그날에 매도는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상한가 간 종목은 그 다음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100%는 아닙니다만은 높은 확률로 상한가 이후에 그 다음 날에는 그 종가보다는 위에서 구성되는 어떤 시점은 반드시 나온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요 라인에서 알아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음봉으로 바뀌었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상한가 간 날은 매도는 하지 않는다. 왜 그러나 확률적으로 그 다음 날에는 오늘 상한가보다는 더 위에서 거래가 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더 묶고 나온다. 그게 뭐 3%가 될지 1%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전날에 상승한 금액의 1%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요. 더 1%가 증가한 게 아니죠. 그죠? 예. 30%가 증가하고 1%가 올라간 거에 증가했다. 그러면 3%가 증가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은 1%가 오늘 올랐다 하지만 내 계산은요. 3%가 더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런 계산은 기본적으로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른 거에 오르는 거니까 그렇게 복리의 마술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한가 간 날은 팔지를 않았다. 근데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상한가 간 그 금액보다는 위에서 거래가 되는 시점이 오죠. 그죠?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팔아내야 된다. 스탑은 우리가 26, 7%에 걸어놨으니까 요 가격 정도에 오면 자동으로 팔리게끔 걸어놨는데 여기에서 거래가 되고 쭉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단기 테마 순환 매매입니다. 테마들이 순환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장기가 아니고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라는 거. 9월에서 보통 11월까지 그게 유지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뭐 새로운 트렌드가 오면 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런 종목을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이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테마를 탈지 안 탈지 그걸 잘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출액이 연간 100억도 안 되는 이런 회사는 저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정성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은 제가 왜 이걸 오늘은 기업 창을 열지는 않을 겁니다. 열지는 않을 건데 단기 테마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주로 볼 건데요. 매출이 100억이 되진 않아요. 그죠? 최소한 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가 300억입니다. 이 100억이 되지 않는 기업이, 물론 뭐, 그러다가 기업이 성장을 하면 좋겠죠. 근데 이 기업이 성장을 해서 300억을 돌파하면 저는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지, 100억이 되지 않는 기업은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투자 방식이 나름대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런 기업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다. 물론 뭐 작년에는 100억이 넘긴 했네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오늘은 지금 현 시간에는 기업을 이런 재무제표를 열었는데요. 오늘은 재무제표보다는 단기 순환 테마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딥페이크 대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관련주 테마도 한번
알아보는 거죠. 자, 물론 뭐 이 기업이 부채 비율이라든지, 그죠? 부채 비율이라든지 자본금 대비, 그죠? 자본금이 19억이고 자본은 190억. 한 10배 정도 되죠? 자, 이런 기준은 괜찮습니다만, 규모 자체가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성이 조금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장을 하는 걸 보고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된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립니다. 100억 이하가 되는 기업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300억 이하라고 저는 300억이 넘어야 투자를 고려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일단 100억이 안 되는 기업은 일단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를 하시고 기업이 성장하고 어떤 이익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신시웨이라는 회사가 데이터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그 관련해서 관련 테마주로 엮였었죠, 신시웨이. 그래서 이틀간 상승을 했다가 이틀째 바로 내려꼽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단기 순환 테마는요, 말 그대로 하루나 이틀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런 종목을 미리 들어가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이 테마에 엮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엮이면 내가 어떤 시점에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요 시점에 매수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수익 구간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단기 테마, 순환 테마에 걸려들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야 된다. 아니면 요 정도 가격에서 스탑을 걸고 자동으로 매도가 되기를, 아니면 요 정도의 가격에 스탑을 걸고 자동 매도가 되는 그런 대응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 아니면 보세요. 지금 끝까지 또 흘러내려 버렸잖아요. 오늘도 또 대략 한 6.9%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보는 관점은 요까지도 흘러내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전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테마가 불 수도 있으니까 긴장을 조금 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 주식창에서 지금 침체장이라고 해서 관심을 버려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늘 신경 쓰시고요. 관찰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이라기보다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사가 있습니다. 플랜티넷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플랜티넷입니다. 넷. 이게 뭐냐면 유해 콘텐츠 차단 기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유해한 어떤 그 콘텐츠가 오면 차단시키는 그런 기술 소프트웨어 그 관련 기업입니다. 완전히 뭐 직격탄을 날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딥페이크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쉽게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런데 이 관련해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보다는 일단 만들어내는 걸 방어를 하는 게 더 중요한데, 만들어내는 걸 어떻게 찾아서 그 사람을 뭐 구속시킨다든지 또는 범죄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들어진 걸 유포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가 있잖아요. 범죄 사실이 일어나면 첫 번째는 그 범죄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동영상을 유포했을 때 그걸 차단하는 대책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접근은 테마주가 구성되는 것은 만들어져 있는 유포되는 것을 막아내는 거죠.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그쪽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죠. 우리 뭐 고생 많이 하시는 형사분들이나 경찰분들이나 뭐 검찰분들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잖아요. 대한민국 모든 전 국민들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CCTV는 잘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유해 콘텐츠 차단을 하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플랜티넷이라는 회사가 보세요, 여러분들. 자,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날 뭐였습니까? 상한가를 갔어요. 이날에. 자, 이날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상한가 간 종목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부로 파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정도의 스탑을 걸어놨는데 상한가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상한가 간 날은 파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은 항상 상한가 간 그 종가보다는 위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구간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 사실은 이 주가가
엄청 치솟았다가 윗꼬리 만들면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죠? 예, 이런 경우에는 그냥 웬만하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단기 순환 테마에서는.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이 중장기일 때는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플랜티메이시라는 것은 아까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직격탄을 날립니다. 유해 콘텐츠. 딥페이크라는 게 유해 콘텐츠잖아요. 이걸 차단하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우리가 조금 전에 처음 이야기했던 CC웨이보다는 더 힘이 센 거죠. 직격탄을 날리니까. 그죠? 예, 물론 뭐 데이터 보안도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바로 이 관련 딥페이크 대책에 관련한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해 차단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힘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금 하락세를 구성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 한 2200원대까지도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좀 만약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다면 좀 더 많이 가가지고 그죠? 100% 200% 수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런데 일단은 스탑을 걸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익이 나가 계신 분들은. 예, 이 단기성 테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대응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예, 요 종목까지는 뭐 기업을 한번 봐드릴까요? 기업. 자, 제가 최소 조건인 이 회사는 300억은 넘었네요. 매출이, 그죠? 매출이 300억이 넘었습니다. 올해도 뭐 36을 보면 150억 정도 지금 166억 정도 1, 4분기, 2, 4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이익 포지션은 그래 크지는 않네요. 예. 이익 포지션은 10%가 30억 정도 되니까 5%도 그죠? 5% 정도의 수익률을, 영업이익률을 보고 있는데, 당기순이익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런 거 나온 김에 제가 한번 볼까요? 이거, 예,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이, 자, 요만큼 나와 있어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요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 아니라 영업과 관련이 없는 수익이 뭔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자 수익 또는 환차익, 기업의 매출과 관련이 없는 수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더 커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보다는 영업이익보다는 단기순이익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8, 90% 정도. 왜 그러냐면 이자 비용이라는 게 있죠. 그죠? 대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이 기업은 300억은 넘었지만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뭐 부채 비율은 뭐 낮은 수준입니다. 15%, 18%, 17% 정도 되니까 부채 수준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자, 그러나 이 회사가 조금 더 매출은 331억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500억대 정도가 넘어가면 이 회사는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두 자리에서 심하면 세 자리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정비의 한도액이 한계율이 제가 봤을 때는 한 4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고정 비용의 한계율이라는 것은 더 이상 올라가는 포지션이 어떻게 해요? 침체를 겪는다. 비용의 침체를 겪어요. 그러니까 비용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매출이 늘어도. 그래서 물론 뭐 고정 비용은 매출에 상관없이 똑같이 나가는 건 맞지만 그 고정 비용을 채워서 충분한 마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액이 매출액이 한 400억대가 넘어가면 그런 고정 비용의 부담률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상승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채 비율이 낮고요. 유보율도 나름 괜찮아요. 괜찮은데 자본금 대비 자본도 한 9배로 지금 남아 있으니까 크게 뭐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하게 매출이 빨리 상승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근데 업종 자체가 유해 콘텐츠 차단 기술사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겠죠. 뭐 여기 보니까 뭐 신사업을 통해서 그죠? IT 기술을 통한 신사업을 영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사이트 필터링이 바로 유해 그 콘텐츠를 차단하는 그런 기술이겠죠. 그죠? 그래서 국내 3대 ISP 사업자뿐 아니라 뭐 MSO 사업자, 케이블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를. 그죠? 자, 그래서 주가 뭐 유해 영상 스트리밍 차단 기술을 개발하는 건데 그 외에 뭐 다른 그죠 매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나오는데 새로운
매출을 구성할 수 있는 다각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경영자라고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뭐가 되면 됩니까? 예, 매출 금액이 500억대만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이 기업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지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져요. 근데 지금 이 현 상태에서는 지금 오른 이 주가는 아직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대표님 예전에 2020년 3월 이후로는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때 상승 안 한 종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그죠? 예, 위드 코로나 가면서 주가가 상승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돈을 엄청나게 풀어제꼈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구역이지 이 기업이 실적의 기인해가 상승했다고 보기에는 거의 힘들다. 코로나하고 위해 차단 기술 이거하고 관련이 뭐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어떻게 외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서 많은 콘텐츠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용하고 즐기다 보니까 거기도 유해 콘텐츠도 많이 떠돌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차단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코로나 관련주라고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올랐냐는 거죠. 예, 실제로 매출이 뭐 많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는 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마스크주가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들, 2020년도 코로나 때 뭐 발생했는데 240억이었고, 그 이전에는 236억이었어요. 별 차이 없었죠? 지금은 한 331억으로, 작년에는 늘었지만요. 코로나 때 2020년하고요, 2019년도에 이렇게 매출이 크게 상승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지금 현재는 뭐 코로나 당시보다는 240억보다는 한 100억 정도 상승을 했다. 그거나 하지만 코로나 관련주라고 100%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회사는 매출이 일단 300억대는 기본적으로 돌파를 했지만 500억대를 가면 기업이 이제는 투자 가치가 굉장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기업이 물론 뭐 3년 안 된 기업인데요. 센츄랩이라는 회사입니다. 센츄랩이라는 요 회사죠. 자, 이 뭐 센츄랩 회사도 한번 뭐 하는 회사, 물론 뭐 이 정보 관련이겠죠. 그죠? 예, 한번 볼까요? 뭐 3년도 안 된 그런 기업인데, 자, 이 기업은 지금 이제 2024년 예상치가 148억. 여러분, 100억 겨우 넘어가는데 300억이 안 되는 기업은 웬만하면 제가 자제를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올해 예상치는 148억이고요. 작년에 117억이었는데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돌아서긴 하지만 이런 소규모의 기업을 투자를 한다 조금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 기업이 무조건 이거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좋은 기업도 많은데 굳이 이런 불안한 기업에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기업이 정말 어처구니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최소가 매출이 300억이 이상이 되는 기업,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500억이 넘어가야 그 기업은 이제는 돈을 좀 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이 안 되는 기업은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투자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안정성을 갖춘 그런 기업에 투자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센츄랩이라는 회사, 이 회사도 일단 상대적으로 제가 기업의 그거를 본다고 했는데 재무제표를 봤네요. 예, 한번 볼까요? 이 회사는 악성 코드 등의 사이버 위험 정보를 제거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플랜티넷이나 이 센즈랩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직격탄을 날리니까 힘이 좀 세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종목도 저는 이날에 매도를 하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뭐 주가는 더 상승을 했지만 이건 뭐 지나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회원분들이 만약에 이걸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저는 이때 반드시 매도 사인을 냅니다. 이날은 상한가 간 날은 매도를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해서는 안 됩니다. 상한가 간 날, 그 다음 날에는 항상 그 전날 종가보다는 위에서 거래가 되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역시 위에서 거래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하거나 스탑을 거시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센즈랩 봤고요. 그 다음에 디지캡이라는 회사가 있죠. 똑같은 관련 기업인데요. 볼까요? 자, 디지캡 상한가 갔죠? 예,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갔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뭐 이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29.83이니까 상한가를 갔다가 다시금 마이너스 3%를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상한가 때 매수하신 분은 사자마자 33%가 마이너스가 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한가 간 날은 그 다음, 이날은 팔지는 않는다. 스탑은 건다.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구성됐을 때 여러분 요 안에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 아니면 스탑을 거시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때 스탑을 걸었다 그러면 상한가 갔다가 떨어졌다면 자동으로 매도가 됐겠죠. 그죠? 자, 지금은 왜 그러냐면 시점이 그런 거예요. 단기 순환 매매 시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중장기로 오래 가지는 않는다.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까지 다시 떨어지겠네요. 3,000원대까지. 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빨리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수익이 났다 그러면 단기 테마를 타고요. 그죠? 빨리 매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뭐 이 시점에 매수를 하신 분들도 다 탈출할 기회를 이번에 잡았죠. 그죠? 예, 충분히 잡았습니다. 근데 매도를 못 하셨다. 이게 좀 뭐 답답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상한가 간 날은 매도하지 않는다. 그 다음 날에 항상 상한가 종가보다는 조금 위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그때는 스탑을 걸든지 그 다음날 바로 매도를 하시든지 수익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9월에서 11월 사이는 단기 순환 테마가 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기억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C큐브라는 회사가 있죠. C큐브 회사. 역시 상승을 했어요. 그죠? 자, 상승을 했는데 그날 바로 다 빠져버렸네요. 그죠? 그죠? 이건 보세요. 자, 상한가를 간 게 아니고 17.85%를 상승을 했네요. 쭉 흘러내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단기 급등할 때는 스탑을 거셔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바쁘신 분들은 이때 스탑을 못 끄니까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죠? 장 끝나고 나서, 많이 올랐었네. 그죠? 이때 올랐을 때 보고 팔걸. 이제,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죠? 아니면은 뭐 매도 스탑을 거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난해했을 것이다. 이건 상한가 간 종목이 아니네요. 자, C큐브라는 회사도, 테마를 그때 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볼까요? 한싹이라는 회사.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한싹이라는 회사. 한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한싹이라는 회사도 테마를 탔네요. 그죠? 요 날입니다. 자,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간 날은 우리 머리 집어넣어 볼까요? 자, 상한가 간 날은 매도하지 않는다. 상한가 간 날 그 다음 날에는 상한가보다 그 위에서 거래되는 시점이 있다. 그러면 올라갔을 때 스탑을 건다? 그럼 지금쯤이면 매도가 되었겠죠. 그러면 뭐 이 구간 언제 매수를 했든지 요 구간 다 수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갔을 때는 우리 뭐 회원분들은 당연히 이때 팔았겠죠. 제가 말이 없어도 팔았을 거예요. 대략 한 뭐 12%대 요 정도의 매도를 하셨겠네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상한가 간 날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하면 9월에서 11월은 일반적으로 100%는 아닌데요. 테마가 순환 매매를 한다. 근데 이 순환한다는 것은 자꾸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테마라는 거죠. 그러면 그날 쑥 하고 테마를 타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테마를 타고 올라왔다. 그러면 매도할 준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스탑을 걸어서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매가 되는 그런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또 상한가를 간 날은 간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날에는 매도하지 않고 그냥 스탑을 26%나 27% 금액에 스탑을 걸어놓고 그 다음 날에는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또 상한가를 갔다 스탑을 걸었는데 안 떨어지고, 그러면 또 스탑을 걸어놓고 그 다음 날에 또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가 가는 종목은 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그 주식은 대응입니다. 뭐 잘 간다 못 간다 지나가고 나서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전 그래서요, 수많은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언론 매체에서 찌라시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믿고 동의하고 결국은 지나고 나면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전문가 생활할 수 있겠네요. 왜 이 종목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갔다.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그죠?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상한가 간 종목은 그날 매도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날 상한가 그 이상의 금액에서 어떻게 해요? 매매가 되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스탑을 거시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시든지 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먹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식을 10,000원에 샀어요. 근데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13,000원이 됐겠죠? 13,000원? 그죠? 자, 그런데요, 13,000원에서 그 다음 날에 2%가 상승을 했어요. 2%가. 자, 그러면 제가 10,000원에서 13,000원 갔으니까 30%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또 2%가 수익 났으니까 32%가 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 아니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13,000원에서 2%가 올랐으니까 오른 금액이 2%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가 온 거예요? 13,260원이 된 거 아닙니까? 13,260원. 그죠? 260원. 그러면 내가 매수한 가격 10,000원에서 13,260원은 32%가 아니고요. 32.6%가 되는 거죠. 그죠? 오른 거에 또 오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금액이 더 커진다니까요. 근데 500%를 달성하면요. 상한가 가면 내 계산은요. 100%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란 거에 또 오르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계산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제 장착을 좀 하셔야 되고, 숫자 개념도 조금 잘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딥페이크 대책이 나왔는데, 종목을 정리를 해보자면, 신시웨이라는 회사, 플랜티넷, 그리고 센츠랩, 그리고 디지캡, 그리고 C큐브, 한삭이라는 종목, 여러가지 종목을 좀 보긴 봤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방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9월에서 10일에는 단기 테마가 순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니까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스탑 기능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상한가 간 종목은 그날 매도하지 않는다. 그 다음 날에는 상한가보다는 그 위에서 거래가 되는 시점이 나온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먹고 나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딥페이크라는 것이 대책이 나왔단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이번 기회에 또 딥페이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한 번이라도 봄으로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장착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택을 할 때는 300억 이하가, 매출이 300억 이하가 되는 기업은 조금 자제하시라는 거, 좀 더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 번 더 간주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 거에서 또 수익이 나면 플러스가 아니고요,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숫자 개념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단기 순환 테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내일 모레 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